와우. 백승의 라이브.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제목을 사라진 백승호 대체 왜 이렇게 했더니 안 사라졌는데. 백승호 사라졌어요? 아 이거 이렇게 좀 제가 되게 좋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아니 안타깝네요. 우리 하리보 형이 이번 시즌 그냥 해 쨍쨍이다. 황희찬도. 이번 시즌 뭐 더 좋을 수가 없다 백승호가 막 하셔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저기 보면 1라운드 때는 한 11분 정도 네, 뛰었고요. 후반 교체로. 2라운드 때는 아예 그러니까 교체 명단에 있었는데 못 뛰었단 네, 말이에요. 네, 못 나온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첫 경기는 이제 포칼이었는데 네. 포칼에서는 선발로 뛰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자 포칼 선발 2라운드 11분 2라운드 이렇게 결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아 그럼 끝인가요? 나 오늘 끝. 그럼 지난 시즌 만약에 좀 안 좋았다고 한다면 계속 안 좋나? 근데 이번 시즌은 나쁘진 않았잖아요. 나쁘지 않았죠. 네. 뭐 교체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19경기 선발 리그에서 네. 9경기 교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발로 뛰었고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만큼 했고 네. 평균 한 50분 넘게 뛰었으면 그렇죠. 팀에서 중용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백승호 선수에 대한 뉴스가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일단은 일단 왜냐면 독일어 쪽으로 체크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팀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2부에서도 사실 관심 있는 팀들이 몇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주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순위도 좀 밑에고 그렇죠. 2부에서도 전국구 팀은 아니니까 어쨌든 일부도 경험하긴 했지만 워낙 또 크지 않은 이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팀이라. 여기가 이제 그 연고지도 조금 네. 하이델베르크 근처 다음 슈타트면은 네, 그쪽 마나임 근처 네, 오케이. 중앙. 자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입지 네. 원인이 뭡니까 원인?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감독 교체가 제일 크다고 일단은 보기는 해야 되겠죠? 감독이 이번 시즌 앞두고 교체된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끝나갈 때 막판 한 4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디를 막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난 시즌 거의 이제 막판에 안팡 감독이 오는 걸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라모치스 감독은 이제 나가는 걸로 올 시즌까지만 하고 이제 그라모치스 감독이 백승호 선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그라모치스 전 감독은 네. 전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예쁘게 봤다. 그리고 그렇죠. 많이 썼다. 딱 그거죠. 어떻게 예쁘게 봤어요? 어떤 거를 좀 좋게 봤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일단 그라모치스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었고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네. 물론 뭐 안팡 감독도 미드필더 출신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딱 떨어지는 포지션은 그라모치스 전 감독이었고 이 감독이 사실은 굉장히 몸으로 치고 받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었는데 백승호 선수가 그 위치에서도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하면서 공격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영리한 선수가 우리 팀 미드필더에 이런 선수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필요했던 선수다라는 얘기들을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용을 했었고 네. 그 와중에 안팡 감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안팡 감독의 스타일과 제가 좋은 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팡 감독이 원래 쾰른 감독을 맡을 때도 그랬고 네. 이재성 선수가 가기 전에 홀슈타인킬 감독이었는데 측면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플레이를 하는 감독이었어요. 안팡이. 네, 안팡 감독이. 네. 그래서 오히려 백승호 선수를 가운데 넣는 걸 선호했으니까 계속 그 포지션에 특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라모치스 감독 있을 때 네. 그럼 안팡 감독도 계속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를 놓고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팀 내에서 볼을 가장 잘 간수하는 백승호 선수를 중용하지 않을까. 지금 핑계 대는 겁니까? 핑계죠. 일단은 깔아놓고. 야, 이 자기 핑계를 대려고 이렇게 길게 빌드업을 했다. 나 지금 들으면서 힘들다. 근데 이게 포카를 제일 먼저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게 백승호 선수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뭐 해야죠. 이제 와서 그때는 뭐 백승호 문제 없어. 이렇게 됐으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와서 불안했대. 백승호 선수가 왼쪽 윙으로 나왔어요. 네네. 막데부르크하고 3부 리그 팀이었는데 그 원정 경기에서 경기? 네, 포칼이었는데 왼쪽 윙으로 나왔었고 안팡 감독이 이전까지는 잘 쓰지 않았던 이제 윙 플레이를 위주로 해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어요. 다음 슈타트에 와서 물론 감독들은 팀에 있는 선수들의 사정상 바꿀 수는 있죠. 내 스타일이 이렇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스타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무리뉴는 계속 밀고 나가요. 그런 사람은 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뭐 어쨌든
이번 다람슈타트에 와서는 조세 할인유다. 얘가 바꾸 이 사람이 바꾼 거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켈른하고 홀슈타인킬에서 보여줬던 색깔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존에는 뭐 3백도 많이 쓰면서 중앙 집권적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백포를 쓰면서 측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독일에서 다람슈타트가 많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람슈타트만 다루는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 쓰는 블로그인데 네네. 그 사람이 그 블로그로 확인하셨구나. 네네. 그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백승호는 측면 자원의 세 번째 옵션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측면 자원의 세 번째 옵션. 그게 나왔어요 그런 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코멘트가 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받아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추측. 네, 그 사람의 그냥 분석. 네, 코칭 스태프는 백승호를 중앙도 놓고 측면도 놓지만 사실 측면 자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옵션이다. 그렇다면 사실 옵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축구에서 물론 3순위까지 둡니다. 물론 그렇죠. 감독들은 구장에 네. 3순위 둬요. 그러니까 1순위 당연히 두고 네. 백업을 한 명 두고 혹시 모를 거 대비해서 그럼요. 세 번째를 두는데 세 번째가 되면 그러면 햇빛은 아니죠. 그러면 비죠. 네. 그러면은 결국 중원에서 원래 뛰던 포지션대로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라모치스 감독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거든요. 안방은 1명을 둬요. 그러면 또 그러면 자리가 또 부족해지네. 네, 자리가 2명 쓸 때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얻으면 되는데 네.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를 놓는 것과 둘을 놓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를 놓는다라는 건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홀딩을 다 해야 되니까. 네. 둘이면 역할을 분배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더블 볼란치라고 하는 개념이 그 포르투기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운전대라고 하는 의미가 네. 갖고 있어서 한 명이 위로 올라가면 한 명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이쪽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운전대 개념이거든요. 서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볼란치면 이게 위아래가 되니까 되는데 한 명이면 한 명이 올라와 버리면 비니까 그렇죠. 이쪽이 이제 완전한 홀딩이 된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2명의 미드필더 중에 2명을 쓸 때는 팔손이라는 선수랑 같이 섰거든요. 아이슬란드 국가대표예요. 팔손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막 이런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땅땅해요. 그리고 가끔씩 또 골도 넣어요. 뭐 가끔씩 골이라는 게 한 1년에 2-3골 정도 넣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따금씩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 정도면 꽤 넣는 선수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확실하게 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보다는 이 자리에 팔손 선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감독과 전술상의 문제고 네. 외적인 문제도 하나 있다면 네. 짚어주시. 네. 이겁니까? 이거는 도이치. 이 부분도 뭐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9월 한 3일쯤 빌트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된 거죠? 백승호 선수가 독일어를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늦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팀에서는 영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 팀은 전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통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독일어가 무조건 쓰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경기 중에 백승호 선수가 선수들에게 이 표현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독일어는 랑삼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랑사임 뭐. 그런 말도 이게 기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가장 흔하게 쓰는 말, 독일어를 가장 편하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말은 랑삼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슬로우란 뜻이에요. 천천히. 아니면 천천히 말해줘.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우리가 뭐 하면 뭐 슬로우 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뭐 템포를 천천히 해라는지 아니면 말을 좀 천천히 해줘라는지 모르겠으나 기사를 쓴 그 기자는 아니죠. 그 블로거는 이거는 빌트에 나왔으니까 기자죠. 그죠. 빌트지니까. 네, 빌트지의 기사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축구할 때 왜 필요하냐?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독일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백승호 선수가 뭐 능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삭이라든지 팔손이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승호 선수만큼 다람슈타트에서 볼 간수를 정말 예쁘게 해주고 전방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가 없어요. 뭐 지난 시즌 다람슈타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답답한데 백승호 선수가 잡으면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화가 안 되면 동료 선수들과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통역을 부분은 구단에서도 붙여주나?
제가 알기로는 2부에서는 안 붙일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왜냐면 1부고 급이 있으면 붙여주거든. 네. 근데 지금 2부잖아. 개인이 개인이 뭐 통역을 구해서 한다든지. 네. 그러나 개인이 통역이면 전술회의에는 못 들어가죠. 어차피 못 그렇지, 들어가죠. 그렇지. 비디오 보고 이럴 때는 뭐 들어갈 수 있다 치지만 비디오 보면서 계속 설명한다고 계속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에이전트 할 때? 예, 예전에 할 때 축구 선수는 아니고 다른 종목이었는데 배구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선수였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이걸 계속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나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스포츠니까 어쨌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본인의 성격도 참 중요한 거라.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 왔을 때가 이미 22살이 된 거죠. 지금 23살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스페인 갔을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쑥 들어오잖아. 어렸을 때는 축구를 좀 못해도 되고 말을 좀 못해도 어울리면서 되는데 이제는 게다가 또 코로나니까 만나지도 못한단 말이죠. 네네. 이건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능력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기량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뭐 이대로 그냥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언어도 분명히 늘 거고 조금 처음 시즌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초반에 고전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게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진짜 이유가 되는 거라면. 근데 이거는 뭐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감독과의 어떤 전술적인 합의인데 네. 이런 것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도 이걸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당연하죠. 길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2-3-1을 지난 시즌에는 썼거든요. 4-4-2라든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팡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어떤 자원으로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후반기에 거의 이제 수비형 미들로 뛰었으니까 안팡 감독은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미들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조금 공격적인 롤을 맡긴다면은 이 팔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건 초반 2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를 짧게 뛰거나 안 출전을 됐어요. 안 시켰는데 승리 없어요. 니네 못하더라. 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을 거야. 이건 아니야. 나는 좀 바꿔봐. 네, 이건 아니야라는 혼자 말이 깨고 저 타랍이더만. 충분히. 근데 2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면 어쨌든 바꾸게 되죠.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바꾸죠. 네. 그러니까 공격 근데 이렇게 전개가 안 했는데 됐거든요. 3라운드 때 또 못 뛰면 뭐라고 핑계 대실 겁니까? 한 번은 더 믿어보지 않았겠냐? 한 번은 더 믿어보지 않았겠냐? 다 도망갈 구성들은 다 만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빈 메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여기 네. 보면 이 선수가 23살. 또 백승호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그럼 더 좋네. 근데 이 선수가 백승호 선수보다는 조금 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수를 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감독이 새로 왔으니까 뭐 이 선수 저런 선수 좀 보겠죠. 그렇죠. 뭐 이 선수도 레벨별로는 대표팀도 경험을 한 선수기 때문에. 네네네. 테크니션이에요. 이 선수도.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수비 쪽의 능력은 잘 없는 선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수하고 백승호 선수 사이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6번 포지션 이거는 약간 밑으로 내려온 그렇죠. 미드필더? 요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4-1-4-1로. 요런 형태다. 네. 현재가. 보시면 혼삭이 왼쪽에 있고 마누가 오른쪽에 답답하다는 있고. 저 혼사.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요런 틀이에요. 그러니까 안팡 감독은 2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팀들을 많이 맡았어요. 홀슈타인킬도 맡았고 뭐 쾰른도 맡았고 많이 맡았었는데 기본적으로 다름슈타트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네, 본인은. 근데 실제로 원보란치로 나서 그런 거예요? 네. 공격 숫자를 사실 지난 많이 시즌은 도니까? 저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좀 당해봐야 좀 내리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저는 그렇게 당해봐야. 생각해요. 하긴 벌써 지금 2경기에서 당했네요. 승리 네. 없이 1무 1패니까. 네. 그럼 이제 저 원보란치를 투보란치로 바꾸고 경기하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평행선으로 놓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기보다는 백승호 선수처럼 이제 종적인 움직임이 있는 선수라면 캠페보다는 훨씬 기동성도 있는 선수고 패스를 뿌려주는 것도 백승호 선수가 캠페보다는 이제는 또 올라가는 선수고 캠페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백승호 선수가 들어가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리 같아요. 자,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결론 네. 백승호 미래 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해명 방송을 한 겁니다. 해명 방송을 지금 한 아, 그건 되게 잘못한 것 같잖아요. 한 20, 해명이라뇨. 잘못했잖아요. 백승호 박다. 아니, 길게 봐야죠. 시즌을 예상한 거지. 자, 3라운드까지 제가 오늘 예상한 이제 게 해명을 아니잖아요. 할 시간에 한 20-30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박습니까? 밝아요. 저는 밝다고 봐요. 진짜 이게 시즌은 길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다름슈타트는 중위권 팀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백승호만큼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는 이 팀에 저는 정말 없다고 봐요. 저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팀에서 중원에서 볼을 간수할 수 있는 선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백승호를 중용하는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백승호 선수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백승호 선수 얘기 나올 때마다 잘 됐으면 제가 좋겠어요, 좀. 현장 감독들에게 들었던 말, 네. 특히 이제 백승호 그 나이 때. 선수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감독들한테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백승호가 딱 처음에 어렸을 때 뛸 때 전국에서 시간이 나면 감독들이란 감독들은 다 보러 온다. 한 번씩 다 보고 싶었던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 야, 저기 가봐. 100년에 한 번 나온 친구 한 명 나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했었대요, 어렸을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선수인데 물론 그때 뭐 기대만큼은 지금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거긴 한데 뭐,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저 여러분들이 좀만 더 길게 천천히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예.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